unfold.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이제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넘기고 있는 거요. 손가락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죠. 바로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내 뇌를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파민에 대한 아주 큰 오해부터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뇌가 대체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킹당하는지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중독을 설계한 기술의 정체를 알아보고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내 정신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파민의 속임수. 우리가 흔히 도파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주 큰 오해인데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깨부숴 보겠습니다. 자, 흔히들 도파민을 쾌락분자라고 부르잖아요. 기분 좋게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쾌락을 원하게 만드는,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분자라는 거죠. 이걸 원함, 영어로는 wanting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 뇌 속에서는 뭔가를 원하는 시스템이랑 그걸 실제로 좋아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도파민 시스템이, 그리고 좋아하는 건 오피오이드라는 다른 시스템이 맡고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기술이 뭘 하냐면 바로 이 원함 시스템만 아주 집요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실제로는 별로 즐겁지도 않은데 그냥 끝없이 원하기만 하는 상태. 즐거움 없는 욕망에 빠져서 계속 스크롤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디지털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장악하는 걸까요? 이제 그 신경과학적인 해킹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해킹의 핵심 엔진, 바로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불리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기대했던 보상이랑 실제로 받은 보상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차이, 이 오류가 우리 뇌를 훈련시켜서 특정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공식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 보상에서 기대 보상을 뺐을 때 그 값이 플러스가 되면, 즉 생각지도 못하게 더 큰 보상을 받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져나온 강력한 도파민은 우리 뇌에 딱 각인시키는 거죠. 이 행동 좋네? 다음에 또 해? 이렇게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바로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뇌가 슬롯머신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만약 알고리즘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면 금방 지루해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재미없는 영상들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씩 섞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미있는 영상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대박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끼고 도파민이 빵 터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중독자처럼 다음 대박을 기대하면서 스크롤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뇌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술 기업들이 이 취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어떤 설계를 하는지, 그들의 치밀한 전략, 이른바 중독의 설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쿡 모델이라고 불리는 습관을 만드는 제품들의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띵 하고 울리는 알림 같은 계기가 있죠. 그럼 우린 아주 간단하게 그냥 스크롤하는 행동을 합니다. 힘도 안 들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그 가변적 보상이 우리를 낚아채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투자를 하잖아요. 이러면 이 서비스에 내 시간과 노력이 쌓이면서 다음번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순환골이죠.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런 기능들이요. 사실은 전부 다 방금 설명한 심리적 원리를 이용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무기들입니다. 화면을 땡겨서 새로 고침하는 거. 이거 완전 디지털 슬롯머신 레버잖아요. 무한 스크롤은 어떻고요?
끝이 없으니까 우리 뇌에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푸시 알림, 좋아요 버튼,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건 페이스북의 초대 사장이었던 션 파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악용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뇌에 무슨 짓을 하는지는 신만이 알 겁니다. 보세요. 만든 사람들 스스로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좋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중독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이제 그 청구서를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요즘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마치 팝콘이 팡팡 터지는 것처럼 아주 빠르고 강렬한 디지털 자극에만 뇌가 익숙해져 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을 읽거나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좀 느리고 차분한 활동은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져서요. 우리의 집중력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 4명, 무려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이건 그냥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거대한 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디지털 중독이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를 바꿔버린다고 해요. 충동을 조절하고 보상을 처리하는 중요한 뇌 영역들의 회백질이 줄어드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게 마약 같은 약물 중독자들의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통제권, 우리의 정신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냥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고 자책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굳은 결심보다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율리시스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율리시스, 즉 오디세우스가 선원들한테 자기를 돛대에 묶으라고 하잖아요. 사이렌의 유혹적인 노랫소리를 이겨내려고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내가 유혹에 약하다는 걸 아니까 현재의 내가 미리 손을 써서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거죠. 내 의지력을 믿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질 수 없는 환경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돛대에 묶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아예 흑백으로 바꿔버리세요. 자극적인 색깔을 없애는 거죠. 특정 앱을 못 쓰게 막아주는 앱 차단기를 설치하고 소셜미디어 앱은 지워버리고 일부러 불편하게 외부로만 쓰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나 일할 때는 아예 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잠금 상자에 넣어버리는 물리적인 분리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유혹의 손을 뻗기까지의 과정을 일부러 불편하게 마찰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정신, 당신의 시간을 조종하는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인가요? 아니면 스크린 너머의 알고리즘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가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